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날 북한이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 만인데 어떤 속내가 있는 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려대 통일외교학부의 남성욱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북한이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어요. 자, 어떤 의도라고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광복절 날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는데 네. 침묵을 지키다가 아침에 순항미사일을 서해 쪽으로 발사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취임 100일을 맞아서 또 기자회견을 하는 당일이기도 하죠. 그렇죠. 일단 금년에 미사일만 저희가 숫자를 세보니까 16번이고요. 오. 방사포까지 계산하니까 22번이 나옵니다. 예. 결국은 윤석열 정부하고 현재로서는 대화할 어떤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시사한 거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해주셔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북한에서는 이 담대한 계획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을 적당히 손질해서 다시 꺼내든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저도 발표를 했던 김태호 1차장과 당시에 이제 비핵 개방 3천 구상을 같이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북한의 1인당 국민 소득을 3,000달러까지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현재 한 1,000달러에서 역시 경제적 보상에 의해서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는 구상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담대한 구상도 결국은 종합 선물 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의지를 보인다면 3대 분야 6개 사업을 통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예. 이제 이런 해설에 대해서 언론에서나 기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의 버전 2가 아니겠냐는 지적에 대해서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 일단 완전히 비핵화의 조건을 달성해야지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예. 비핵화의 의지만 확실하게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또 이제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게 먼저 다 비핵화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언뜻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북한에서는 어떤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은 경제적 보상보다는 체제 안전 보장 쪽에 북한은 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 체제를 보장을 외부에서 해달라는 말이 언뜻 보기에는 모순이죠. 네. 각국의 주권과 각국의 나라는 각자가 지키는 건데 이제 이거를 굉장히 미국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서 안전보장 문제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조금 한쪽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 국방부 등 외교부 등에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었지만은 근본적으로 미국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웠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기존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 버전 2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순항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이 체제 안전과 관련한 그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관련된 내용을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그런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지속 가능한 평화의 정착이고 일단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은 그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요? 네, 지금 이제 한미 연합 훈련
되면 5년 만에 야외 실기동 훈련이 지금 전개될 예정입니다. 을지 프리덤 쉴드라고 해서 을지 예. 방패 훈련이죠.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예민하게 늘 반응을 합니다. 이게 뭐 북한을 공격하는 훈련이 아니다. 우리는 유사시에 대비한 방어 훈련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마치 한미 동맹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그런 무력적인 위협의 과시라는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예.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보수 정부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북한에서 순항 미사일 발사한 게 이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한 어떤 무력 시위 성격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8월만 되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한미 연합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훈련에 그쳤습니다. 사실은 야외 실기동 훈련은 거의 뭐 5년 만에 제대로 지금 이 8월에 동해안 쪽에서 할 예정인데요. 네. 지금 이제 예비 준비 워밍업 단계입니다. 이제 이런 단계에서 순항 미사일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사전 연습을 진행을 했던 거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셨던 그런 야외 실기동 훈련이 재개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강도도 더 세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북한은 통상적으로 이런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에는 도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정면 충돌은 북한도 원치를 않는 그런 입장이기 훈련 때문에 중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 훈련이 거군요. 끝나거나 또 직후에 주로 도발을 하는 행태를 도발을 보이고 하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8월 말 지나고 나서 9월이 북한이 이제 도발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고요. 이제 어제 취임 100일에 발사한 것이 이제 순항 미사일입니다. 이거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미사일이 포함되느냐? 바로 탄도 미사일이죠. 이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에 우리 시청자들을 잠깐만 설명을 하면요. 탄도 미사일은 한마디로 로켓가 추진 동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겠죠. 그러나 이제 순항 미사일은 제트 엔진으로 쏩니다. 그래서 속도가 마 1, 2 정도에 그치죠. 반면에 탄도 미사일은 최고 마 20까지 가기 때문에 요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탄도 미사일은 이거는 제재 대상인데 북한이 이제 어제 순항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그래도 수위 조절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탄도 미사일에서는 바로 제재가 들어갔을 텐데 순항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이거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은 아니고 또 우리 정부도 유감은 표시하고 재원 분석을 하고 있지만 강력하게 응징을 하거나 제재를 유도하거나 할 형편은 또 아닌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순항 미사일을 쐈지만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거 칠착 실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어요. 예, 북한의 도발 로드맵이 늘 있죠. 순항 미사일이 1단계고 그다음에 이제 탄도 미사일인데 미사일의 이제 사거리를 늘리는 거죠. 처음에는 300에서 한 500 정도의 단거리 미사일을 거치고요. 한 1000에서 1500의 중거리 미사일을 쏘면 일본 열도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3500 이상 가면 중장거리로 가고요. ICBM 가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에 떨어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죠. 네. 그리고 마지막 종결자가 이제 7차 핵실험이고 또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SLBM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핵의 어떤 공격용 목적을 밝힌 이래로 7차 핵실험이 예고되고 있는데 지금 조금 타이밍이 적합지 않다라는 분석인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타이페이를 방문한 다음에 지금 미중 간의 대만 해협의 파고가 높죠. 이게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이럴 때 과연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침공 또 대만 해협의 위협이 있어서 이거 일회성으로 한마디로 우리 YTN에서도 3일 이상 그거 보도하기 어렵거든요. 뉴스 밸류가 떨어지는 측면 입장에서 북한은 타이밍을 잡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고심주의인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국제적인 이슈가 워낙 많은 상황이어서 시점을 좀 고민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도 관심인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 담대한 구상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라든가 유엔의 제재가 또 엮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또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체제 안전과 관련해서도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결국에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좀 전망은 어떤가요? 네, 전망이 미 북한 간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열려야 되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에 들어선 다음부터 현재까지 대화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담대한 구상에 보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좀 해제돼야 가능한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광물질, 석탄 같은 것을 좀 수출을 허용하고 지금은 그것도 수출 제재를 받거든요. 그리고 식량을 수입하게 해주는 광물과 식량의 교환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면제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총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제재 면제에 관해서는 너무 앞서가는 것은 자신들은 희망하지 않는다. 일단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선행 조치가 나와야지만 협상이 본격화되고 제재 면제가 가능한데 현재 비핵화에 일보도 안 되는데 제재 면제부터 해주면 지난 2019년 하노이 회담에 노딜했던 듯이 일단 제재가 무력화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이 긴장 상태가 그냥 이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일단 뭐 대화 노력을 해야 되고 윤 대통령 말씀대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화 재개를 하여튼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또 윤 대통령 말씀 중에 북한이 조금만 의지를 보이면 한국이 나서서 미국하고 같이 문제를 푸는 해법을 구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뭐 하여튼 대화를 재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일단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뀐 다음에 북한이 대남 관계에 관해서 아직은 좀 부정적입니다. 사실은 지난 7월 27일 김정은 위원장께서 전승절 우리로 말하면 휴전 협정일이죠. 그날 뭐 대남 비난을 고조시켰고요. 또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에 코로나가 발생한 데 대해서 남측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와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서 우리 남측을 희생양으로 돌리고 있는 등 부정적인 비난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에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당분간은 현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을 향해서 제안을 내놓은 상황인데 북한에서는 좀 관심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럼 여기서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이건 고민이 좀 필요하겠군요. 알겠습니다. 북한 도발 관련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고려대 통일외교학부의 남성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